세 번째 책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컨셉이 뭐냐면 팔란티어의 관점으로 바라본 어떤 인생의 철학이에요. 이런 인문학적인 에세이를 좀 써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방송에서 말할 내용이 아마 그 책의 일부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팔란티어 솔루션의 가장 핵심 디지털 트윈이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오픈하고 드러내는 과정. 그래서 기업 내에서 이런 프로세스를 디지털 트윈으로 명확하게 드러내는 과정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바로 이거라고 했습니다. 가짜 노동이 나타난다. 보고를 위한 보고, 회의를 위한 회의, 업무를 위한 업무, 문제 해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런 가짜 노동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제 AI가 진짜 이 프로세스랑 융합이 돼서 혁신적인 가치를 발휘하려면 이런 가짜 노동들이 다 걸러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 되는 과정에서 이런 가짜 노동이 드러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 아픈 병든 부위를 도려내는 과정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AI 인프라가 구축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이 지난 요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린 바 있으니까 내용 제대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B2C로 언젠가는 가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안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B2B만으로도 너무나 큰 시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B2C로 가게 된다면 그 생산성은 분명히 엄청날 겁니다.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들이 다 통합되고 통합적으로 사고 판단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최적화도 이뤄낼 수 있으니까 분명히 엄청난 혁신이 일어나긴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최적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결국 디지털 트윈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해결하고 싶은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문제들 해결 과정들을 다 디지털 트윈으로 드러낼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역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팔란티어 서비스가 B2C로 가게 될 때 이 영역이 가장 먼저 건드려지지 않을까. 그래서 디지털 트윈으로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인간관계요. 요 영역이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인간관계가 디지털 트윈화돼서 그로 인해서 생기는 수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인간관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다 써놓진 않았지만 인간관계의 정의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2명 이상의 사람이 만들어내는 정서적인 관계. 그러니까 팔란티어 플랫폼 상에서 이 두 사람 간의 이 어떤 그 정서적인 그 감정, 그 관계가 디지털 트윈화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가 디지털 트윈화가 되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 계속 이제 상상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슬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인간관계를 디지털 트윈화하다 보니까 알게 된 이 슬픈 깨달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겁니다. 한번 질문을 여러분께 드려볼게요. 이 인간관계가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그 네트워크가 점점 강력해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연결성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사람은 왜 더 외로워지는 걸까요? 이런 생각 한 번 정도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왜 연결이 되면 될수록 더 외로워지고 더 쓸쓸해지는 걸까? 정답은 이겁니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네트워크가 발달할수록 이 인간관계가 온톨로지화 되기 때문이거든요. 이걸 제가 좀 더 쉽게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이 장면 아세요, 여러분? 제가 즐겨봤던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 마지막 승부 한 장면이죠. 심은하가 장동건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서로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만나야 될지 모르니까 장동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1990년대 드라마만 봐도 이런 장면들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집 앞에서. 올 때까지. 왜냐면 연락이 안 되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공중전화가 엄청나게 깔려있던 이 시절에도 이 공중전화는 우리의 의사소통의 주된 수단이 아니었어요. 급한 용건이 있을 때만 사용을 했으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내가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해도 전화할 데가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전화기를 안 갖고 있으니까. 이때는 내가 핸드폰이 있어도 상대방에게 연락을 못해요. 왜냐면 그 사람이 핸드폰을 안 갖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막 소식 전하는 건 완전히 머나먼 미래 세상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는 무조건 만나서 이루어져야 했다는 거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안부 묻고 뭐 용건 얘기하고 이게 모두 만나야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 앞에 있는 상대에게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만나야만 소통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앞에 있는데 내가 갑자기 휴대폰을 본다거나 중간에 전화를 받는다거나 중간에 톡을 보낸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온전히 내 앞에 있는 사람 그 자체가 1순위이게 되는 겁니다. 이때 시절만 해도 사람 간의 이 관계를 유지하게 해주는 그 요인의 100%가 무조건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이 함께하는 시간만이 이 사람과 이 사람 간의 관계를 유지하게 해주는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지금은 굳이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관계가 유지될 수 있잖아요.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는 연결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만나야만 그 관계가 유지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대전 사람인데 그래서 이 시절만 해도 대전에서 친구가 서울로 갈 때 엄청나게 슬
슬퍼하는 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대전과 서울과 시간 거리가 2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쉽게 연결될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대전에서 서울로 가는 순간 완전한 이별이에요. 요즘에는 뭐 서울 대전 출퇴근도 하니까 사실 이제 거리가 전혀 의미가 없어져 버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대전에서 서울만 가도 송별회를 했습니다. 이렇게요. 왜냐면 대전에서 서울로 가는 순간 그 친구랑 앞으로는 의사소통할 수 없는 환경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없고 인터넷이 없던 이전 시대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소통을 막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물리적인 거리였습니다. 이게 소통을 막는 장애물이었어요. 온전히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 인터넷 나오고 스마트폰 나오면서 어떻게 됐죠? 365일 24시간 소통이 가능해졌죠. 그래서 되게 웃깁니다. 옆 동네 친구보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랑 더 소통을 자주 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리 장벽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없어진 거죠. 사실상. 그렇게 물리적인 거리 장벽이 없어지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 바로 이 관계라는 게 온톨로지화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굉장히 추상적이었던 이 관계라는 개념이 물리적인 거리의 장벽이 사라지게 되면서 항상 연결되다 보니까 점점 투명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 관계가 투명해졌다, 이 관계가 보다 구체화된 이 상황 자체가 사실은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열리지 말아야 될 게 열린 거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 내가 상대에게 연락을 하려는 이 의지와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비례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연락을 하고 싶어도 상대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요.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마음의 크기는 온전히 오프라인으로 만나야만 그 마음의 크기가 확인이 가능했어요. 이전 시대에서는요. 이 물리적인 거리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었죠. 이 물리적인 거리가. 그런데 이것을 이제 반대로 얘기해보면 저 사람은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그 마음의 크기가 드러나지 않게 가려주는 가림막의 역할도 했었다라는 거예요. 이전 시대에서는요. 왜냐면 상대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걔가 나를 생각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조차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가림막이 이제 사라졌죠. 이 물리적인 장벽, 거리가 사라지게 되면서 내가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의 크기와 상대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의 크기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버리게 됩니다. 이러면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아직 팔란티오 시스템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단지 인간들 간에 서로 연결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 관계를 나타내는 속성들이 피부로 직간접적으로 와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365일 24시간 의사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안에 존재하죠. 그럼 언제든지 소통이 가능한 이 시스템 안에서 의사소통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뭘까요? 어떨 때 연락이 안 될까요? 이 시스템 안에서는요, 연락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온전히 내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내가 연락하고 싶지 않을 때, 혹은 연락을 피하고 싶을 때, 온전히 내 의지와 내 선택이 이 연락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상대방도 같은 시스템 안에 있습니다. 상대방도 365일 24시간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안에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연락을 받을지 말지에 대한 그 선택에 담겨있는 심정이 서로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 안에서는요. 지금 팔란티어를 얘기하기도 전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거죠. 부재중 전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예전에는 발신자 추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면은 어디서 전화하는지를 몰랐고, 부재중 전화가 있는데 누가 전화했었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 부재중 전화 자체가 약간 설레임의 느낌이었어요. 누가 나한테 전화를 했지? 근데 이제 자, 연결이 되기 시작하고 누가 전화했는지를 다 알고, 그럼 이때부터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냐면은 내가 쟤한테 연락을 했는데, 제가 나한테 연락을 했는데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받는 겁니다. 부재중 전화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화하지 않는 거죠. 카카오톡 숫자 1. 저 1이 알 필요 없는 정보인데, 그쵸? 카카오톡을 보내면 3, 4일 정도 후에 일이 사라지는 이 상황들이 반복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더 충격적인 건 익십이죠. 일이 사라졌는데 답장이 안 와요. 그 사람의 의사결정, 선택에 담긴 심정들이 다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답장하기까지 시간. 나는 항상 1분 만에 보내는데 저 친구는 항상 3, 4시간 이후에 답장을 보내요. 그럼 비교되기 시작하겠죠? 그럼 벌써부터 서로에 대한 어떤 마음의 크기가 달라짐을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SNS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친구가 올린 게시물에 가서 좋아요를 눌렀는데 그 친구는 내 게시물을 누르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더 킹받는 거는 내 거는 안 누르는데
다른 친구의 게시물에 좋아요는 누르네요. 그리고 이 친구는 전화하면은 용건이 있을 때만 전화를 하네요. 평소엔 전화도 잘 안 받다가 전화를 하면 안 받는데 그 사이에 그 친구는 SNS에 뭔가를 또 올리고 있네요. 이러한 정황들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죠. 우리들 여러분들 이미 다 느끼고 있어요. 지금요. 이게 지금 다 분산되어 있어서 흩어져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의 감각 속에는 이런 것들이 정황들이 다 누적되고 지금 패턴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여러분만의 온톨로지화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정황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 온톨로지를 이루는 핵심적인 속성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기 이전 시대에서는 전혀 알 필요 없는 내용들이었다는 거죠. 희망 회로라도 돌릴 수 있었어요. 아, 바빠서 그런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끝나는 거였는데 이제는 이게 다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 관계 온톨로지를 이루는 이 속성들이 점점 명확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발달하면 할수록. 그러면 자 보세요. 이런 부재중조나 이런 속성들이 결국에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게? 이 데이터들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에는 무엇을 시사하느냐? 이걸 의미합니다. 상대가 지금 나에게 연락할 수 있지만 연락하지 않는 결정을 했다. 이 의미를 우리는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불필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외로움을 생각하면 저기 우리가 뭐 어떤 머나먼 섬에 홀로 떨어져 있어서 누군가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이래서 외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되게 1차원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술이 진보하고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365일 24시간 소통이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외로워지는 겁니다. 왜냐면은 쉬움에도 불구하고 내 연락을 받지 않거나 나에게 연락이 오지 않으니까요. 이때도 극단적으로 외로움이 느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팔란티어 시스템이 B2C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속성들이 정량화 되겠죠? 그래서 대시보드에 그래프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나는 10번 중에 9번은 받는데 그 친구는 내가 10번 하면 한 번밖에 안 받네. 비교되기 시작하죠? 당연히 데이터화 될 거예요. 나는 친구가 보내면은 1분 만에 답장하는데 친구는 평균적으로 4-5시간 이상은 걸리네. 숫자 1이 사라지기까지. 이 친구는 익십을 툭 하면 하네. 이런 비율들이 사람들마다 다 정량화되기 시작하겠죠? 내가 전화했는데 그 사이에 이 친구는 SNS 업로드하고 있네. 그리고 다른 친구에게 좋아요 누르네. 나한테는 누르지 않네.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결국 최종적인 관계 온톨로지를 이루게 되고 이게 결과적으로 정량화돼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 내가 상대를 향한, 상대가 나를 향한 이 마음의 크기가 완벽하게 그래프화돼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비교 우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비교될 거예요. 당연히. 무조건이요. 자, 그런데 아직은 그나마 나아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연락이 안 돼요. 아직 스마트폰을 볼 시간이 없었나 보다.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왔나 보다. 이런 희망회로라도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기술이 더 진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으로 전화나 메시지를 받게 된다면요.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메시지 알림이 온 것을 반드시 휴대폰을 봐야만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의 눈으로 직접 메시지 알림이 확인이 가능해진다면 우리의 눈으로 전화가 온 거를 알 수 있다면 단순히 눈 깜빡임으로 이 전화를 거절할 수 있다면 그래서 지금 연락을 받는 게 지금보다 한 10배, 20배 더 편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연락을 못 받는 상황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진다면 정말 눈 깜빡임 하나 정도의 노력만으로도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면 그때는 이게 어떻게 역으로 해석이 될 수 있냐면 지금 내 연락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나를 거부하는 마음의 크기가 더더욱 더 노골적으로 알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SF 영화의 미래사회의 모습을 떠올리면은 이런 장면들을 되게 많이 떠올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다뤄져요. 막 되게 차갑고 막 냉혈한 같고 다 기계 같고 기술이 인간을 더 차갑게 만들고 인간의 존엄성을 잃게 만들고 인간을 더 피폐하게 만들고 이 모든의 원인은 다 기술에서 시작이 됐고 이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오늘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기술이 진짜 원인이 아니라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우리가 연결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인간의 진짜 내면, 인간의 진짜 속마음이 그대로 보이게 돼서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인간은 굉장히 마음속에 계산적인 마음이 가득히 들어있는데 그 계산적인 마음이 디지털 트윈화 되는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실히 눈앞에서 보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그 실체를 알게 되면서 더 외로워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기업이 디지털 트윈화 되는 과정에서 가짜 노동이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사실 AI화가 되지 않는다면은 디지털 트윈화가 되지 않는다면 원래는 몰랐을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기업의 직원들은 그냥 이전처럼 평화롭게 잘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디지털 트윈화가 되자
보자마자 음지에 숨겨져 있던 가짜 노동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인간의 마음도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는 계산적인 모습들이 많이 들어있고 그 계산적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관계 하나씩 해나가고 있는데 이게 공중전화 시절에는 전혀 알 수 없던 내용들이었는데 연결이 되면 될수록 그게 이제 완벽하게 드러나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계산적인 마음이 팔란티어의 온토로지 시스템과 완전히 융화가 되면 그 관계가 완전히 이제 정량화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제 매 순간마다 인간관계에 있어 최선의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도움이 되는 사람, 덜 도움이 되는 사람, 피해가 되는 사람. 그래서 항상 모든 인간관계에서 최우선 관계를 먼저 챙기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나도 상대에게 있어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최선의 의사결정을 당하게 되는 그 상황이 명백하게 나에게 데이터로 보여지게 될 거예요. 뭐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긴 합니다. 뭐 효율적인 면도 있겠죠. 더 이상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한 번에 딱 정리해버릴 수 있으니까. 분명히 순기능도 있겠지만은 그 반대의 상황도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나도 누군가에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사람으로 간주가 될 것이고 데이터화가 돼서 나에게 보여지게 되겠죠. 이게 팔란티어 서비스가 B2C화가 될 경우에 벌어질 암울한 미래의 한 측면이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마무리이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 암울한 미래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사실 제 관점에서는 이 상황을 타개할 팔란티어적인 솔루션이 있긴 합니다. 저는 있긴 해요. 그리고 저는 그 솔루션이 만들어졌을 때 팔란티어의 플랫폼이 가져올 밝은 미래가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내용은 다음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솔루션을 구축해야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암울한 미래를 밝은 미래로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보세요.